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위기는 오히려 떡상 기회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예상 믿던 미 2분기 GDP 주가 올라가고 국채 혼조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1%, S&P 500은 0.42%, 다우존스 지수는 0.44% 오르면서 3대 주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빅테크 부진으로 주가 하락이다. 주가가 올랐는데 왜 하락이냐? 오늘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락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GDP가 계절 조정 기준 전기 대비 연율로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GDP 지표는 6.5%로 예상치 8.5%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이유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제조업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서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공장 가동은 덜 되었는데 사람들은 소비를 엄청나게 하니 있던 재고가 감소되어서 GDP 지표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아니라 공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것이 3대 지수를 모두 끌어올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업보험 청구권자 수는 예상치 38만 명보다 40만 명으로 2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즉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선 FOMC 회의 후에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실업률 지표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테이퍼링을 하려면 고용률이 좋아져야 하는데 지표는 아직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는 늦춰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늦은 테이퍼링은 성장주의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오늘 새벽 발표한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페이스북은 4.01% 빠졌고요. 장외에서는 1.35% 추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매출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 넘어 증거세는 둔화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27%가 나왔는데 전에는 41%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온라인 쇼핑에서 증가율이 떨어져서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팬데믹 막바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재개로 인해 아마존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이나 아니면 야외 활동 자체가 늘어나서가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특징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아마존의 주가가 7.47%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은 3분기 실적이 팬데믹 감소와 경제 재개, 반도체 영향으로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여기는 회사에서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빅테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막상 3분기가 돼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3분기가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결론은 당장은 주가가 빠지나 빅테크는 현재가 가장 싸다라는 것이고요. 서브이십니다. 아마존 위기는 오히려 떡상 기회다. 그런데 왜 제목이 아마존 위기가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7월 5일 제프 베조스에서 앤디 제시로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제프 베조스에 이어서 앤디 제시가 이제 7월 5일 CEO에 공식 취임을 하는데요. 이 앤디 제시라는 사람은 그 아마존에서 클라우드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아마존의 CEO가 바뀌었는데 이번 이제 신임 CEO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창업자가 있을 때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등 소위 주주 친화 정책 등을 잘 안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을 때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높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고 관리형인 팀 쿡이 CEO에 올랐을 때 애플의 주가는 2012년 9월서부터 2013년 4월까지 45%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13.88이던 주가는 바닥 찍고요. 현재 145.64달러로 이제 끝났으니까 10배도 훨씬 넘게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 팀쿡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ROE가 높아지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아마존의 바뀐 CEO는 이번처럼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팀쿡처럼 주주 친화 정책을 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주 친화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액면 분할입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됐을 때 사라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제 아마존의 액면 분할입니다. 아마존의 한 주당 주가는 약 3,600불 정도가 됩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한 주당 1,000불이 넘어가면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3,600불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제프 베조스가 7월 5일까지 CEO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벅시어 해서웨이 A 주가가 30만 불이 훨씬 넘었는데도 액면 분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90이 넘게 만약에 CEO로 있었다. 그러면 아마도 액면 분할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창업자 CEO가 전문 경영인 CEO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액면 분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올해 진행된 액면 분할은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었죠. 소소한 종목 빼고 아마존에 견주었을 때 비견될 만한 큰 IT 기업인 경우가 위에 세 가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였는데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한다면 무조건 사야 합니다. 액면 분할 발표 후에 바로 뭐 10%까지 점프를 했다면 올라도 그날 사야 합니다. 어차피 액면 분할 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요. 액면 분할 후에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아무래도 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10%가 올라도 그날 사야 합니다. 두 번째, 다우존스 지수 편입입니다.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한다면 아마도 그냥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편입을 앞두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력 산업은 유통이죠. 온라인 쇼핑과 같은. 그렇다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유통 주식 중에 아마존과 비슷한 주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이제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주가가 현재 142달러 정도가 됩니다. 약. 다우존스 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종목의 주가로 따집니다. 계산이 참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옛날에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계산 복잡해서 주식 수도 30개로 한정을 지었고요. 시가총액이 아닌 현재 주가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3,600불이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주가는 약 142불입니다. 그래서 약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아마존이 액면 분할을 결정했을 때 마침 25분의 1로 결정을 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뭘 의심해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편입해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 요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마트와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 액면 분할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월마트의 주가와 비슷하게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면 아니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그 당시 유통 주식과 비슷하게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다면 아마존은 월마트를 빼고 다우존스 지수의 편입을 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을 한 이유가 IBM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염두에 두고 액면 분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 200불, 그러니까 한 180불인가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된 이유가 IBM과 주가가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지려면 엑선모빌의 예처럼 사양산업 정도는 되어야지 빠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제 주가가 꾸준히 떨어지는 애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결론은 액면 분할을 하는데 마치 월마트를 노리고 월마트와 비슷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아마존 주식을 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팀쿡은 애플의 팀쿡은 2011년 8월 24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에서 사임한 후 새로운 애플의 CEO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8월 9일부터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배당에 들어가자 주가는 다음해 4월까지 4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팀쿡 CEO 교체설이 그 당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배가 넘게 오르면서 애플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장기 시계열로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니까 관리형 CEO의 한계로 보이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주가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당장은 그렇게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거나 다우존스 지수 편입에 이슈가 뜬다면 반드시 아마존을 매수해야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오늘처럼 아마존이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서 조던의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3%대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존 위기는 오히려 떡상의 기회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